장전마을에 대한 환경조사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주변에 발암물질이 가득했지만 세 차례 조사 모두 형식적이었습니다. 5.18 망언의 중심인 김진태 의원이 전북에 왔습니다. 사과는커녕 5.18 민주화 운동을 부정하는 태도를 보여 후폭풍을 예고했습니다. 대한민국 비전회의가 전주에서 시작됐습니다. 탄소산업 다각화와 군산형 일자리 모델이 제시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익산 장전마을에서 지난 10여 년간 암에 걸린 사람이 30명이나 된다고 하죠. 마을 인근 비료 공장이 원인이라는 추정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간 전라북도가 벌인 조사와 이 공장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세 차례나 조사를 벌였는데 지척에 깔린 발암물질을 밝혀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익산 장전마을 주민들은 최근 10여 년간 30명이 암에 걸렸습니다. 암에 걸린 부부가 몇 시간 간격으로 숨을 거두고 물고기가 집단 폐사하는 등 주민 건강과 환경이 다른 곳과는 확연히 달랐다는 게 주민들 주장입니다. 주민 민원이 이어지자 전라북도는 2010년과 2016년 그리고 2017년에 각각 환경 정밀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주민들은 정확한 그 원인이 무엇인지 또 암이 이렇게 많이 걸리고 주민들이 불편한데 제대로 된 조사를 해주기를 바랬는데 하지만 전라북도의 조사 결과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내용뿐이었습니다. 마을 주변에서 수질과 대기오염 검사를 해봤더니 법에 명시된 오염물질은 대부분 기준치를 넘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마을 인근에 있는 비료 공장의 미심적인 공정을 주민들은 의심했지만 전라북도는 비료 공장과의 인과관계도 전혀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지정 폐기물도 아니고 일반 폐기물, 그다음에 항목으로 보면 이제 기준이 있잖아요. 기준 다 이해로 나왔고. 하지만 익산시의 의뢰를 받은 민간 전문가들은 다른 결과를 내놨습니다. 공장과 마을 곳곳에서 채취한 시료를 분석한 결과 1급 발암물질 벤조피렌 A를 포함해 14개 발암물질을 발견한 겁니다. 공장 창고에 보관 중이던 연초박과 피마자박에서도 각각 두세 종류의 발암물질이 나왔습니다. 전라북도가 참고한 법조항에는 모두 적혀 있지 않는 오염물질들로 전라북도가 법에만 집착하는 사이 주민들은 고스란히 암 발병의 위험에 노출되었던 셈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이 첫 조사 때 조금만 더 제대로 적극적으로 정밀하게 조사를 했다고 한다면 더 많은 주민이 사망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 일이다. 전라북도가 환경부 역학조사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지만 형식적인 조사로 주민 피해를 키웠다는 점에서 책임론이 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한국당 의원들의 5.18 망언으로 전국적인 비판이 거센데요. 그 공청회를 연 김진태 의원이 전북을 찾았습니다. 추가 해명이나 사과를 기대했지만 아예 5.18 민주화 운동을 부정하는 태도를 드러내 더 큰 후폭풍을 예고했습니다. 허현우 기자입니다. 한국당을 해체하라. 김진태를 제명하라. 자유한국당 전북도당을 찾은 김진태 의원을 향한 의원직 제명 요구가 거셉니다. 진상을 규명하겠다며 김 의원이 주최한 공청회에서 나온 5.18 민주화운동 망언에 책임을 요구하는 겁니다. 당 안에서까지 용납할 수 없다며 징계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 정작 김 의원은 39년 전 역사적 사실마저 다시 규명해야 한다는 주장만 반복합니다. 그냥 그렇게 법이 힘들게 제정됐기 때문에 원점에서 시작해서 거기 나와 있는 대로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북한군 개입설도 법적으로 이미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났지만 역시 인정하지 않습니다. 법원의 판결이라는 것은 사건 하나하나당 그 구체적 타당성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쉽게 일반화할 수가 없는 겁니다. 5.18 망언에 혹시나 했던 추가 해명이나 사죄는커녕 오히려 지난 대선 무효화 투쟁에 나서겠다며 또 다른 논란도 예고했습니다. 당대표 지지 호소를 위한 당원 간담회마저 비공개로 진행한 김진태 의원은 시민단체의 계속된 항의에 경찰의 보호를 받으며 황급히 도당을 빠져나갔습니다. MBC 뉴스 허연호입니다. 익산에서 도내 첫 홍역 확진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오늘 발진과 발열 증상을 호소하며 전주 예수병원을 찾은 15살 정모 씨가 홍역 확진 판정을 받아 자택에서 격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정 씨는 최근 캄보디아 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으며 보건당국은 환자와 접촉한 이들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석학들이 참여해 국가 발전 방향의 지혜를 모으는 대한민국 비전회의가 전주에서 시작됐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탄소 산업을 활용한 제조업의 다각화와 중견기업 중심의 군산형 일자리 모델이 제시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강동혁 기자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균형 발전을 기치로 내걸었지만 지역의 현실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자동차와 조선소 가동 중단으로 위기에 빠진 전북에서 해법 찾기에 나섰습니다. 송재욱 균형발전위원장은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는 선물이 아니라 처방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통곡의 벽이라고 불러요. 예비 타당성을. 통곡의 벽이라는 게 뭐냐? 울고 울어도 못 넘는 벽 아닙니까? 그래서 이 예비 타당성 제도를 개선해야 되겠다는 게 특히 군산을 위해 자동차와 신재생 에너지 산업의 연계 필요성이 제기됐는데 공통점인 탄소와 지능형 부품 산업을 매개로 산업을 고도화시키자는 겁니다. 두 주력 산업 또는 대표 산업을 연결해주는 새로운 어떤 그 연결 산업 통해서 두 주력 산업이 다각화되는 형태로. 또 군산형 일자리 모델로는 전기 자동차를 생산하는 중견기업 협동화단지 조성안도 제시됐습니다. 이미 대기업 중심으로 고착돼 있는 그런 구조에서 이걸 실현을 시키려면 투자할 기업과 계속 협상을 해야 되는데 그 협상 과정이 굉장히 오래 걸리죠. 내일은 전주 특례시 지정과 지역개발, 인재 양성 관련 토론이 이어집니다. 논의 내용은 청와대에도 전달될 예정인 가운데 회의에서 모인 지혜가 전북의 위기 해결의 실마리로 작용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오늘 회의에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참석했는데요. 전북 지역 현안에 대한 생각을 직접 들어봤습니다. 이제는 정말 노사, 민, 관이 모두 다 합쳐서 정말 새로운 어떤 활력의 도약의 계기를 만들어야 되고 그런 점에서 군산형 일자리는 여러 가지 인프라가 깔려있는 군산에서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고 또 정부도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도청 소재지 도시면서 또 이런 광역시가 없는 전북 같은 곳에서는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준비를 하고 연구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예타 면제 사업으로 지정된 새만금 공항이라든가 지능형 상용차 클러스터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결국 미래 먹거리를 전북이 선택한 겁니다. 정부가 적극 지원해서 국토균형 발전이라는 차원에서라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올해는 3.1 만세운동이 10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100년 전 군산에서도 대대적인 만세운동이 일어났는데 한강 이남 첫 만세운동 현장을 임홍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군산의 3.1 만세운동은 당시 구암교회 교인으로 서울 세브란스 의학전문학교를 다니던 YMCA 회원 김병수 학생에 의해 시작됐습니다. 그는 민족대표 33인 중에 한 분인 이갑성 애국지사로부터 독립선언문과 태극기를 전달받고 2월 26일 군산으로 내려왔습니다. 이후 은사인 박연세 교사 등에게 서울의 독립운동 움직임을 은밀히 알리고 군산에서도 만세운동 계획을 협의했습니다. 을사 보호장을 맺는다든지 이런 못된 짓을 하니까 거기에 대한 반항으로 우리 선조들이 주신 나라를 지켜야 한다. 그런 기독정신이 그걸 더 심어진 것 같아요. 거사일은 당초 3월 6일에서 하루 앞당겨졌으며 교사와 학생, 교인, 시민 등 천여 명이 시내 곳곳에서 대한독립만세의 함성을 울렸습니다. 당시 군산시 인구가 13,000여 명이었던 데 비해 시위 규모가 작지 않았다는 평가입니다. 구암동산에서 발언된 3.1 만세운동은 총 28회에 걸쳐 3만여 명이 참여했고 사망 53, 실종 72, 부상 195명의 희생이 뒤따랐습니다. 또 충남 강경과 서천, 전주, 익산 지역의 만세운동 촉매제 역할을 했습니다.
지난해 건립된 군산 3.1운동 100주년 기념관은 독립의지와 투쟁의 역사를 체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유물과 체험 공간이 마련됐습니다. 3.5 만세 운동이 어떻게 벌어졌고 어떻게 일어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돼서 투옥됐다 하는 그런 모든 내용들이 전부 다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기념관 근처에는 구암교회 역사 전시관과 3.1 만세운동 전망대 등이 설치돼 선조들의 꿋꿋한 기상과 민족혼을 느낄 수 있습니다. 군산이 수탈이 아닌 항일의 근거지로서 살아있는 역사의 도시로 기록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과 자치단체 추가 발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의식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 한국의 선진 양돈 기술을 배우러 온 아프리카 청년들이 있습니다. 2년간의 대학원 과정을 마쳤는데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 빈곤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당찬 포부를 밝혔습니다. 박찬익 기자입니다. 지난해 여름 혹독한 무더위 속에서도 돼지 농장에서 구슬땀을 흘렸던 폴.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수의학을 전공하고 선진 양동 기술을 배우러 낯선 한국 땅에 온 지 어느덧 2년이 지났습니다. 전북대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게 된 폴은 함께 공부한 친구들과 며칠 뒤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I have learned about the Korean technologies that have been applied in agriculture to uplift its production, and it is what I am looking forward to replicating when I go back to my home country. 이들은 우선 우간다의 대학 시스템 농장에 자신들이 한국에서 익힌 미생물 프로바이오틱스 기술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생산성이 뛰어나고 질병에 강한 돼지를 길러내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We are looking forward to making a cooperative that will be strengthening the Ugandan farmers, basically in the livestock sector. 한국국제협력단과 국내 기업의 도움으로 자국 농민들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협동조합도 설립할 예정입니다. 우간다에 여러 가지 국제협력 사업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 가지고 학생들 또 일자리를 창출하고 협동조합이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폴과 그의 친구들이 배워간 한국의 선진 농법은 축산 농업의 황무지인 아프리카의 희망의 씨앗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경기 침체 여파로 전북의 공시지가가 전국 평균을 밑돌았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전북 공시지가는 지난해보다 4.45% 올랐지만 전국 평균 상승률인 9.42%를 크게 밑돌았습니다. 이는 조선업과 자동차 산업이 붕괴된 군산 지역 공시지가가 전국 최대 하락률을 기록한 게 원인이며 도내에서 가장 비싼 땅은 전주 고사동 대지로 제곱미터당 690여만 원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간추린 소식입니다. 전주역 광장의 정차 공간이 확대됩니다. 전주시는 여행객의 편의를 위해 전주역에서 백제로로 나가는 주행 차로를 기존 2차로에서 3차로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백제 역사 유적지구의 도보 문화여행이 이달부터 재개됩니다. 익산시는 왕궁리 유적 등 백제 무왕 유적을 전문가와 함께하는 도보 문화여행으로 오는 23일부터 둘째, 넷째 주에 진행합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올여름 제3회 새만금 노마드 페스티벌의 축제 기획자를 공개 모집합니다. 축제의 기획 역량을 갖춘 단체와 기업으로 3억 5천만 원의 보조금이 지원됩니다. 정읍시는 정읍 방문의 해를 맞아 코레일 상품을 이용하는 관광객에게 1인당 만 원의 숙박비 할인권을 제공합니다. 30명 이상의 단체의 경우 교통비와 식비도 최대 3만 원을 지원합니다.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에 맞춰 도내에서도 저감 대책이 대폭 강화됩니다. 전라북도는 오는 15일 시행되는 미세먼지 특별법에 맞춰 노후 차량 운행 제한과 차량 이부제, 비상 저감 조치 등 1,300억 원 규모의 최우선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또 앞으로 5년간 미세먼지 농도 30% 감축을 목표로 측정소 확대와 미세먼지 감축 실적 평가를 시군별로 추진합니다. 전북형 남북교류 협력체계 구축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도의회 박희자 의원은 임시회에서 한반도 평화는 민간 차원의 문화, 예술과 체육 교류에서부터 시작된다며 전북형 교류협력 구축 사업을 제안했습니다. 또 교육 부문의
교류 협력도 시급하다며 시민사회와 지역사회 통일 기반 조성에 미리 대비할 것도 촉구했습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